안녕하세요. 웨이트고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규주택 판매 FOMC 회의록 SJM 실적 발표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폭설이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요. 차들이 다들 뭐 술 취한 것처럼 차선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저기 주식 수익 내시려면은 일단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자, 살아남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신규 주택 판매 보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 주택 판매,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가 주체가 틀립니다.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 주택 판매는 두 개는 따로 발표를 하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또 다른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컨센서스 브루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지금 그 신규 주택 판매가 그 솔드가 61만 채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판매된 그 세일 48만 1000채, 그리고 이제 미들 값이 나오죠. 43만 7,300원, 300달러 나옵니다. 자, 이 지금 꺾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가 될 것을 예상했지만 그 예상폭보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규 주택 판매가 그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를 해서 이거는 그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을 못할 줄 알았지만 예상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한 거랑은 다르게 신규 주택 판매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폭을 하회를 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11월 달로 가야겠네요. 2022년도 11월 달 이후에 최저치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지금 2022년도 11월 이후 최저치고 2013년도 7월 달로 가서 그 폭보다 지금 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가장 두 번째죠. 2023년도 7월 달에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무려 11년이죠. 11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 파란색은 지금 YY고요. 초록색은 MOM이죠. 지금 그 YY 기준으로 지금 17.3%, 전월 대비 17.3%고요. 전년으로는 9.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월 대비 17.3 수치가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가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새롭게 지은 주택이 판매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주택과 잠정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를 같이 그려놓은 모습이죠. 이게 그 주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엮여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 지어진 집의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는 아직 사인만 안 된 거죠. 이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지금 좀 엇갈리고 있죠. 원래 전체적으로 결국 동행하거든요. 동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신규 주택 판매 그 전에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혼자 따로 가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건 결국 그 장기적으로 보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게 하락하리라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갭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죠. 보시면 결국 그 갭이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건 있어도 결국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자처럼 동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벌어졌다가 결국에는 맞물려가는. 이 당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올라가고 오히려 기존 주택과 잠정 주택 판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만났죠. 지금은 반대로 신규 주택 판매가 올라가고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떨어지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주택 판매도 결국에 다시 내려가서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떨어졌는데 신규 주택 판매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택 판매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상치보다 너무 급격하게 하회를 한 모습이죠. 어쨌든 지금 둘이 다시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지금 신규 주택 판매는 떨어지고 지금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그지스팅은 기존 주택 판매, 펜딩은 잠정 주택 판매, 그 다음에 뉴 솔드는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치도 지금 전부 다 다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실제가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고 나서 전달이 이제 수정되게 되는데 수정된 게 지금 다시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예, 제자리로 나왔고 그 전에 7, 8, 9월 달은 수정치가 다시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61만 채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죠. 자, 이제 그 어떻게 나올지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FOMC 회의록을 이번에는 그 보우만 의장이 보우만이 이사가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일단 4.5에서 4.75로 25bp 인하해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보우먼 이사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로 지금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물가가 들썩이면서 지금 2%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일단 삭제를 했다. 물가가 약간 두드러기로 다시 올라갈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한 설명, 또 인플레이션의 진전과 위험의 균형의 비추어가 아닌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로 조정했습니다. 뭐 그 큰 무슨 말장난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 근데 그 목표라는 게 결국에 연준이 두 개 하는 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금리 인상, 저희 고용 안정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최대 고용 요쪽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했다.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신에 2%로 간다는 확신은 없지만 확신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서 지웠지만 어쨌든 그 고용 이전에 물가는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삭제를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려고 지금 한 것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변화가 정책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테스트였으며 이제 정책 완화를 시작했으니 이미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의무 양측의 위험이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노동시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바꿀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삭제했을 뿐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스모커의 실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추울 때 스모커 잼을 항상 빵에다 발라 먹고 나오면은 속이 든든하죠. 자, 매출이 17% 증가했습니다. 2.27%. 자,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났네요. 순손실이 24.5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194.9 밀리언 달러 지금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90이었는데 지금 0.23 손실로 지금 바뀐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을 조정해 주니까 플러스 2.76으로 바뀌어서 플러스 7% 성장을 했습니다. 자, US 리테일 커피, 지금 던킨 커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던킨 도너츠가 그 어느 순간부터 별로 맛이 없어져가지고 던킨이 도너츠를 뗐죠. 던킨 도너츠 아니라 이제 던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커피 부분이 플러스 3% 성장했습니다. 여기 지금 스모커에서 실적이 커피가 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식품 그리고 즉석식품 이런 게 2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스모커의 그 딸기잼이라던가 아니면은 구피 그 줄무늬 스트라이프 있죠. 땅콩 포도 아니면 땅콩 딸기. 어렸을 때 많이 발라 먹었는데요.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US 리테일 펫푸드가 있죠. 이 지금 동물용 식품 쪽이 굉장히 이 미는 쪽입니다. 19.6%를 차지하고 있죠.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베이크스 스낵 부분이 13.9%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앤 어웨이 프롬 홈 이쪽은 14.1%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1% 났습니다. 근데 이 주력이 좋았죠. 커피랑 즉석식품 이쪽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3% 5%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쪽이 결국 소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8%로 아주 좋았는데 25년도의 목표치가 1% 2%로 지금 낮아진 게 지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지금 이 부분이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야지 이런 소매 아니면 소비자 식품 회사들은 좋죠. 자, CEO의 말인데 여기 호스티스 브랜드. 자, 이것도 지금 커피 브랜드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호스티스 브랜드를 인수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스티스 브랜드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스모커는 뭐 잼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이 커피 시장 쪽에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1.40%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되게 됩니다. 126.22달러가 에버리지고요. 지금 113달러 정도 되니까 11%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되고 제일 높은 건 136, 제일 낮은 건 116달러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왔고요. 3바이의 7홀드 의견이고 의견의 절대적인 양은 좀 적고 홀드 의견이 좀 많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스모커의 차트. 자, 일단 그 실적이 순손실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지금 갭 상승이 떴죠. 그리고 장중에는 굉장히 높게 밀고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밀려서 지금 일단 밑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걸 보이죠. 갭 상승을 하고 밀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 저항에서 밀려서 몸통의 지금 끝은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겠죠. 음봉은 몸통의 위가 시가고 밑에가 종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밑으로 밀려서 끝났죠. 장중 고가는 상당히 높았으나 그렇죠. 결국에는 이 몸통이 중요한 것이죠. 윗꼬리 아랫꼬리는 결국 장중, 주중, 월중 요게 갔다 온 것만 표시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종가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이고요. 물론 갭 상승을 해서 밑에 50일, 200일 선을 지금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뭐 이 고점 추세선만 돌파를 하면은 일단 이 갭 상승의 힘은 유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결국 여기에서 막혔네요. 지금 20주선이 내려오고 있고 50주선이 내려오고 있고 200주선이 여기 타고 있었는데 여기 200주선에서 여기 하면 막혔죠. 그리고 지금 보면 200주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몇 주인가요? 거의 한 봉만 세봐도 한 10개 됩니다. 10주 동안 여기서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갭상승으로 뛰어서 이 10주간의 매물에다가 이 200주선을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쌍봉으로 무너졌던 이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에요. 125달러가. 결국에는 지금의 이 갭상승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이거를 날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주선도 날려야 되고 200주선 바로 위에는 이 엄청나게 큰 하락의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정말 단단한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구간이 생성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됐거든요. 1년 안 되고 거의 반년이에요. 반년 동안 지금 쌓여있는 매물이 지금 135에서 150달러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지금 월봉입니다. 자, 여기서도 답답한 모습이죠. 자,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동평균선 다 머리 위에 있네요. 자,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는 게 정확히 보이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50개월 선, 그 다음 밑에는 또 200개월 선이죠. 200개월 선에서 지지가 되는 건 확실해 보이고 20개월 선과 50개월 선은 저항으로 작용되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거죠. 일봉에서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주봉, 월봉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우선되거든요. 힘이 더 세죠. 주봉, 월봉이니까 더 장기 차트의 힘이 더 셉니다. 에너지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30달러를 넘어서야 140, 150을 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130에서 150달러에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려면 일단 130달러가 1차 관문이고 그다음에 140달러 이 박스권의 중단부를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세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2021년부터 이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 항상 주봉에서 50주선, 월봉에서 50개월 선 거기가 저깁니다. 갈림길입니다. 여기도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2014년부터 보면은 10년치인데 50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상승이었고 50개월 선 붕괴되니까 50개월 선 저항받고 계속 하락세고 50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고 50개월 선 밑에 있을 때는 또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0개월 선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매수해서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달러를 돌파하고 50개월 선 위로 올라오면은 또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모커 땅콩잼 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커피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커피라던가 호스티스 커피라던가 이런 거랑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동물용 시장이 많기 때문에 동물용으로 지금 조에티스라는 화이자에서 스핀오프된 그런 회사랑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식품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폭설이 내리면서 추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스모커의 아이템이 꼭 필요하겠죠. 추운 겨울 스모커 땅콩잼을 발라 먹으면서 미장 관전하는 거는 꿀잼.